조국 장관의 친정인 참여연대 한 간부가 조국 감싸기를 작심 비판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진보가 갈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력형 범죄로 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네. 저희가 수일에 거쳐서 몇 명이 이제 밤샘하면서 분석을 했고요. 네. 그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봐서요. 어느 정도 사실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때 당시 진행자가 조금 완곡하게 좀 약간은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님, 많은 연구와 토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증거가 검찰보다 더한 증거를 참여연대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대가 사실은 뭐 제보도 김경률 회계사의 얘기를 보면 제보도 받았다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진술 증거를 얻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코링크 P 관계자나 WFM 관계자 진술들 이런 거를 참고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경률 회계사 인터뷰를 보면 일단 다트라고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WFM이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감사보고서하고 주주명부 이런 것들을 공시자료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주가의 흐름,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돈의 흐름들을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을 했을 때 이건 뭔가 조국 장관 일가가 깊숙이 개입된 것 아닌가라는 나름대로 전문가로서의 어떤 확신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력을 감시하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 출신 핵심 관료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있다는 지적도 같이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시민단체의 본연의 임무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거다라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조국 장관도 참여연대 출신이거든요. 네. 이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신랄하게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실이 참여연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이분들에 대해서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어떤 감시 행위도 하지 않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참여연대 출신들에겐 눈을 감는다. 화면 보시면 청와대는 장하성, 직함 생략하겠습니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김현명, 황덕순, 그리고 국회는 박주민, 이재정 이런 핵심 관료를 포함해서 의원들까지 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참여연대 출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와대나 여당에 생각보다 많네요. 아주 핵심 요직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각종 이제 정부의 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이라든가 그런데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한 6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지금 이게 그 좌파 진보 진영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그 용병술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단체에서 커가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다시 정부 단체라든가 각종 산하 단체, 공공기관장으로 가면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권력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만큼 커리어가 쌓이면서 계속 더 그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라든가 그 세가 더 확대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우파 보수 진영에서도 좀 참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거냐?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시민사회의 시민단체가 그 자체가 권력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 요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견제 기능이 쇠퇴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이런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의 자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소장과 전문가들이 밤새워 조국 펀드 조사해서 심각한 문제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관련 사실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은폐까지 했습니다. 권력 견제해야 할 참여연대가 권력의 눈치 보는 수준이 아니라 아구까지 하는 간신연대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아니라 간신연대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김주옥 교수님. 그런데 이 참여연대 말고도 최순실 이 비자금 관련해서 얘기했던 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그렇고 경실련까지도 조 장관 자진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보가 지금 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들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적어도 촛불 정부라고 얘기하는 이 가치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줬고 그 지지의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그 실천의 결과가 뭐냐? 따지고 보면 지금 국가가 두 개로 딱 갈라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이 정부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의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던 것 같고 또 적어도 여당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땐 그런 신뢰에 하나씩 둘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정의당으로 대변되는 개혁 세력 같은 경우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게 된다면 소위 정의당으로서의 개혁적인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기 의구심이 바로 진중권 교수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예. 또 하나는 계속 지금 386 민주화운동으로 되면서 386 운동권 출신들 정치인들에 대한 엄청난 비판들이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비판들이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청문 과정에서 등장하는 상황에서 저 이대로 가게 되면 진보가 건강하게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들이 저는 저기에 녹아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에게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거치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소위 진보 세력 자체의 분열들을 막아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상당히 비판 어린 저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퇴는 지금 해야 된다. 갈라진 진보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후끈 달아오는 장외 여론전으로 가볼까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